네,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무료인 콩 어플에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LH 투기 의혹 사태, 또 하나는 뭐 여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요. LH 투기 의혹 파문, 의혹이 아니고 이제 뭐 투기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기라고 정의를 하고, 그런데 이제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내각 총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각 총사퇴까지 할 일이라고 보십니까? 성일정 의원님. 예. 그러면 지금 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예. 민심 위반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이 총체적인 위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책임을 지시고 예. 국정을 쇄신할 이러한 내각 총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각 총사퇴를 해야 하는 게 맞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주말에 아주 세게 나오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식 의원님? 일단 LH 문제로 국민들이 많이 상처받고 속상해 하시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네,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에 예. 대해서 뭐 여당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문제가 된 LH와 또 그것을 관리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이 이제 이미 사임의 표시, 사퇴의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만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저희는 순리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 이상 어떻게 해서라도 좀 내각 전체로 몰고 나가는 것은 정치 쟁점화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예. 오히려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대로 좀 통과시켜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향후에 막을 것인지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처벌과 책임 관련해 가지고 먼저 짚고 넘어가면 대통령께서 이걸 국토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거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언론에서는 사실상 수리,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곳들이 꽤 많던데. 자,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예. 국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실패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급등을 했습니까? 25번의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 투기 의혹 전에도 집값만은 걱정하지 마라. 음. 꼭 잡겠다. 절대로 이제 밀리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태를 통해서 국가의 공공기관이 땅 투기를 하면서 집값 올리는데 최선봉에 선 거예요. 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탈원전 문제, 법치 파괴가 돼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나요? 못 찍어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이 정부가 만들어 추진해 왔었던 경제가 다 망가졌어요. 이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있어서 예. 그 중에 하나가 좀 큰 것이 부동산일 뿐이지요. 이 어마어마한 이 국가 운영을 하면서 실패한 이 정권에 대해서 야당의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바로 이러한 부분을 총사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진영을 구축을 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쇄신하겠다라고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런 논리로 주장하면 예. 코로나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을 살리고 있는 중기부 장관도 지금 갑자기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국민 전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방역, 또는 잘하려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방역 문제나 또 어떻게 해서라도 어려운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사람들 다 지금 바꿔서 흔들어 놓다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토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문제대로, 또 잘못한 부처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처제로 야당이 책임을 묻고 공세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판을 흔들어놓는 것은 그냥 정치적 공세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좀 더 차분하게 임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반론을 좀 제기를 하면 한미 예. 쇠고기 협상할 때 광우병 파동할 때 났을 때요. 예. 야당이 어마어마하게 공세를 밀어붙였어요.
미국 쇠고기 먹어가지고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 정보에 야당이 춤추면서 여당을 밀어붙여가지고 예. 당시 이명박 정부 때 내각이 총사퇴를 하고 거짓임에도 알지만 어쨌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담아서 새로운 쇄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거짓에 휘둘려서도 국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총사퇴를 했고 받아들였어요. 지금 이 사태는 그때보다 훨씬 진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이 나서서 이렇게 좀 큰 문제가 터진 거기 때문에 내각의 총사퇴는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정의 민심 수습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전 옛날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 이야기 끌어들이시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있을 때도 총사퇴 안 했던 야당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데 와서 총사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것이 옳지 않은 검에도 불구하고 총사퇴했다라는 논리로 지금이 이유여와 진실과 상관없이 총사퇴하라는 것도 정치공세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국민의 회초리를 따끔하게 받겠다는 것이지 그걸 마치 전체로 침소봉대해서 마치 국정운영 전반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여당은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3번씩 총사퇴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야당은 정치 공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잘못했으니까 실정이 많으니까 네. 공세가 아니고 국민의 요구를 당연히 정치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정치로 공세를 해서 밀어붙이는 것이지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여당한테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했는데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나요? 걱정하지 마라. 모더나, 파이자가 와가지고 바게닝하고 있다. 이 물건 사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가 깎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작년 11월 11일 날 얘기했어요. 예. 다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관을 바꾼 거예요.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 국정을 거짓말이었습니까? 그런 거짓말이었죠.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러한 국정을 쇄신을 해서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에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실 여부는 확인해 보면 예. 되는데요. 예. 저는 송 의원님 주장을 여기서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사실 확인 아닙니다.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도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처음 들어봐서 그거는 이제 아마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다 검색해서 보실 거라고 보고요. 예. 그것보다도 어쨌든 지금의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광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치 공세와 여당에 대한 공격보다는 차분한 국회의 역할들을 해서 이후에 재발을 막고 또 발본색원하고 이런 것이 좀 더 성숙된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여당은 예. 야당의 공세가 크면 좀 차분하게 하고 뭐 이렇게 가자고 그러지요. 그게 여당의 원래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수법. 예, 여당이 예, 예. 이제 공세에 밀리고 힘이 힘드니까. 아닙니다. 방어하기 힘드니까 전혀 이렇게 그런 건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작년도 11월 11일 날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내용이에요. 예. 파이자 모더나가 와가지고 자기들 물건 사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게닝을 하고 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고 이미 네.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으니까 그때는 백신이 완성됐었을 때 단계는 아니죠. 그 당시에 이미 7, 8월부터 다른 나라들은 다 샀습니다. 다 이미 계약을 했었을 때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미리 거짓말을 해놨었어요. 오늘 백신 주제는 아니지만 예. 어찌됐든 이러한 총체적인 실패를 백신 방역 국민이 마스크 써서 했지 이 정부가 백신 잘 구해서 했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른 마스크 나라들. 안 써서 퍼집니까? 자, 마스크도 그렇습니다. 마스크도 서구는요 70%밖에 안 써요. 서반구 같은 경우 50% 써요. 우리는 92, 3% 써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거의 다 쓴 거예요. K 방역이 아니라 K 국민입니다. K 국민 그건 맞죠. 아시겠습니까? 그건 맞죠. 국민들의 도움이 국민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됐죠. 그런데 국민은 이렇게 모범적으로 방역도 잘하고 협조를 잘하고 있는데 이 정권의 부동산 실패, 경제 실패, 탈원전, 법치 실패 모든 걸 다 이렇게 일을 이렇게 크게 벌려놓고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책임을 안 진다. 내각 총사퇴하라고 하는 야당의 요구가 잘못됐습니까? 부동산 이야기하러 왔다가 오늘 별 이야기 다 하시는데. 네. 잠깐만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급한 분은 제가 보기에는 박영선 후보일 것 같아요. 박영선 후보가 이번 기회에 그냥 LH5법도 이번 달 안에 좀
통과를 시켜달라. 그리고 정부 내에 토지와 관련된 개혁위원회를 예? 토지와 주택과 관련된 개혁위원회를 좀 설치해달라. 이거는 이제 선거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이번 달 안에 정말 좀 다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특검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도 했더라고요. 박영선 후보는.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아, 후보가 그렇습니까? 정직해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후보 되기 전에 요구하지 왜 안 했습니까? 아,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 불리하니까 그걸 얘기를 특검이요? 음. 아니 저희가 특검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특검을 받으면요. 예. 준비하는데 2개월이 걸립니다. 특검 임명하고 예. 여야 협상해서 해야 되고 의제를 또 무엇을 수사를 할 건지 사무실 준비하고 그 2개월 선거 다 끝난 다음에 하자는 이 얄팍한 위장 전술이지요. 얄팍한 비장전술이다.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아니 저 같으면 여당 후보면 정말 이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이러한 대안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요. 검찰 수사를 요구를 해야지요. 예. 지금 조사와 수사 모릅니까? 대통령께서 법률가이십니다. 그런데 조사와 수사 차이를 모르십니까? 지난주에 하신 조사는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네. 조사는요. 압수수색 영장 같은 권한이 없어요. 700명이 투입돼 가지고 몇 명? 7명 했어요. 하루에 한 명씩 밝혀낸 거예요. 700명 투입해서. 광명시, 시흥시가 14명 밝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머드의 대한민국 정부에서 매머드에 700명의 조사를 하는 인력이 하루에 한 명씩 밝혀서 7명 밝혔다고 한다면 국가적인 망신이고 저도 말 좀 해야 국민을 될 텐데.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나와가지고 특검을 야당이 안 받는다고 받겠습니다. 받기 전에 검찰 수사 먼저 하시고 좋은 아,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다. 받겠다. 그러면 네, 그리고 좋습니다. 감사원 감사 좋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자꾸 조건 달지 말고 그냥 합시다. 예, 그냥 자꾸 이런만 하겠다 이렇게 필요 없는 이야기고요. 가짜뉴스 아까 말씀하셔서 의원님도 지금 가짜뉴스를 자꾸 말씀하셔갖고요. 어제 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를 의심되는 사람이 100명 이상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정부 조사 이야기 하실 건 없는 것 같고 저는 좀 냉정하게 이 문제는 발본색원하겠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질은. 정부의 의지가 그렇습니다. 의지를 정확하게 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일단 대통령께서도 12일 날 경찰 임용식에서 정확한 워딩으로는 이번에 LH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거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법이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된 다음에 경찰의 수사 역량을 평가받는 거니까 조직의 명운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현행법대로라면 이 경찰이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번 결과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14일 날 나온 것이 이미 LH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포함해서 100명 이상이다. 이런 거고 향후에 친인척까지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가 가고 있습니다. 자, 국회 역할을 해야죠. 국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조사하는 건 조사하는 거고 검찰도 결국은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추적이라든지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사에서 어차피 기소는 그러니까요. 해야 그래서 네. 그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 사실화된 것이고요. 더 발본색원하는 게 뭡니까? 특별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2달 동안 한두 달 걸리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한두 달 동안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땅 샀던 게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거 아니면 그것도 말씀대로 합의하신다 하시니 진행을 합시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2달 후에 또 조사. 왜냐하면 또 이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검이 합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본부는 이제 본인들이 못하면 특검에서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를 특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거 국면 이전에 이렇게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4050님은 이건 정권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안 하나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야당이 말씀하시는 게 뭐든지 다 자꾸 조건을 붙이세요.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그랬더니 여당 먼저 해라. 이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 먼저 하고 그거 보고 하겠다. 예. 이거 특검 합시다. 그럼 감사원 조사도 받고 경찰 조사도 하고 검찰 조사 한 다음에 특검해라.
이게 내가 볼 때 이해가 됩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이조산 이조사를 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특검대로 하고 그러면서 또 나아가 국회의원 조사도 전수조사하고 이러면 되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좀 소극적인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야당이 참 여당 예. 참 아유. 이거는 뭐 욕만 안 나왔지 뭐. 여당하기가 어려운 건 알지만 참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예, 송 의원님 말씀을 하십시오. 예. 예. 감탄을 하지 마시고. 아니, 야당 보고 가짜 뉴스 한다 그러는데요. 예. 정부가 발표한 게 7명 발표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놓고 지금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비판이 쇄도하니까 이제 좀 더 하겠다 해서 의심의 범죄자들 비슷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총리께서 검사 파견하는가. 그러니까 다수의 검사가 파견될 것으로 본다. 한 명 파견했습니다. 검사가 수사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당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검으로 바로 가자고 하잖아요. 예. 아닙니다. 이거 하고 특검 가는 거죠. 네. 먼저 하는 게 지금 조사에 가장 권위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감사원입니다. 왜 감사원 뺍니까? 국세청도 넣고 금융위도 넣고 하는데 감사원을 왜 뺍니까? 대한민국의 감사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검찰 지금까지 잘 훈련되고 특수 분야에서 금융이나 이런 부동산 투기 1차 신도시, 2차 신도시 할 때 전부 다 검찰한테 맡겨가지고 발본색원을 해서 정말로 다 구속시키고 했거든요. 이 정권 3기 신도시에서만 왜 검찰을 배제합니까? 지금까지 안 한 게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300명 조사하자는 거 제가 지난주에 다 하자 그랬습니다. 저희 다 찬성합니다. 왜 저희가 좋습니다. 반대합니까? 좋습니다. 예. 하십시다. 그런데 아니 여당이 지금 6명인가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나왔잖아요. 여당부터 조사하시면 저희 하지 말라기도 합니다. 네. 왜 야당이 마치 안 하는 것처럼 물귀신 작전하면서 끌고 들어가냐는 거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근데 국가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먼저 하면 뭐 이런 말씀은 아니 직접 먼저 해야죠. 책임이 어디가 큽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예. 어떤 의원 여당이 벌써 6-7명 나왔잖아요. 예. 그러고 그러니까 여당이 먼저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저희 비대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겠다고. 네,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 여당이 먼저 책임 있는 네. 여당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네. 이 정권에서 발생했고 이 정권의 장관이 사장으로 있었을 때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 누가 더 정보의 접근성이 좋았겠어요. 이 정권 실세들이 더 좋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네. 네. 여당부터 하시고 그러면 야당 자동적으로 따라가니까 하지 말라기도 합니다. 그거 네. 야당한테 자꾸 저 책임 떠넘기지 마시고 하십시오. 같은 강 말이 의원님. 반복되시니까. 입법사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는 검경 수사권 분리 전이었죠. 예. 그래서 검찰이 그 수사 권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검경 수사권 분리가 돼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꾸 법 어겨서 뭘 밝혀내라 이렇게 하는 주장 자체가 이미 본인들이 황당하다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 제가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이제 본인들의 명운을 걸고 조사하는 결과들을 지켜보고 하면 된다. 예. 두 번째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진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궁극적으로는 공직자가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하자고 하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법을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또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미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다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니니까 정말로 다 같이 가서 모든 조사를 받겠다라는 각오로 내놓자는 취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주장들은 주장대로 펼쳐나가면 될 것이고요. 말씀대로 여당 의원들 몇 명 이렇게 저렇게 나온 거 있습니다. 야당 의원 없었습니까? 이러저렇게 이야기 나온 분들이 이미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웃긴 겁니다. 국민들 눈에는 그냥 다 같이 가서 조사받으면 되는데 여당 의원 몇 명 됐으니까 먼저 받으시오. 부산 지역이나 영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다 문제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 지역은 이미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다른 지역 정부라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협소해서 핀셋으로 우리 스스로는 핀셋 잣대를 대고 국민들이나 LH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엄한 잣대를 대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국회 자체가 우리한테 엄하게 좀 먼저 검증받고 그 검증의 기운으로 법도 바꾸고 법을 바꿔서 재발 방지도 막고 나아가서 다른 부처들도 정확하게 좀 검증하자라고 또는 조사하고 수사하자라는 것이 국민적 합의의 방법일 거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동의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법은 법법 얘기를 하시는데 예. 중대범죄, 중대범죄는 검찰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경제범죄 같은 또 부정부패 분명한 6대 범죄에 들어갑니다. 집권 여당이 언제 법 지켰습니까? 아니 윤석열 쫓아낼 때 잠깐만요. 육대범죄에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경제범죄이고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이 정권이 언제 법법 지켰습니까? 윤석열 쫓아낼 때 검찰정법 지켰나요? 김학의 불법 출금할 때 법 지켜서 이거 못 나가게 막았나요? 법 안 지키는 게 이 정권입니다. 정말로 불법 저지른 게. 그래서 지금 뭐 공수처법 이렇게 검찰정법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여당은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정권에서 법을 지켰으면 그 전부터 지켰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지켜놓고 안 되죠. 지금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아닙니다. 자꾸 본질을 흐리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내 말씀도 좀 들어봐 주세요. 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10분밖에 안 남아서 10분도 안 남았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해충돌 방지법이랄지 그 토지거래 신고제랄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그냥 함께 하실 거죠, 이거? 그러면요. 네, 그죠? 동의합니다. 그러면 네. 이거는 저희는 이미 뭐 정부안이 발의돼 있고요. 이의가 네. 없는 거죠. 그러면 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고요. 왜냐하면 뒤에 또 우리가 재보궐선거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일단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굉장히 좀 상승세잖아요. 두 분 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삐걱거리는 뭐 고성이 오고 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회의장에서 뭐 기자들도 그런 보도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도 좀 감지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요. 예. 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오늘 11시부터 또 그 협상단이 자리를 마주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나서도 이길 것 같은 상황이 오히려 야권 단일화를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지금 국민들께서 드라마를 보고 계시지요. 드라마를 보니까. 나경원 대표를 오세훈 후보가 또 이기고 또 엄청나게 벌어졌었지만 오세훈 후보가 또 어제 발표된 또 오늘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 경쟁력이 됐든 적합도가 됐든 또 뒤집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역동성 있는 야당의 모습 또 새로 변화해야 되겠다라고는 기대들을 이렇게 표출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그의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잘 협상을 해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게 저희는 단일화 될 거라고 봅니다. 야권이 야권이 단일화 될 거라고 보고요.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저희 당 후보가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뒤쳐져 있고 그것이 LH 문제로 국민들이 많이 화나고 또 여권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혼내키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혼나고 또 그래서 저는 좀 야당이 제도적인 합의를 안 하고 자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은 빨리 제도적인 합의가 돼버리면 차분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자꾸 정치 공세로 일관하면서 민생과 상관없이 끌고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시간을 더 끌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 LH 사태를 재미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빨리 야당이 그런 걸로 재미 보려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빨리 법적인 합의 또 특검에 대한 합의를 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후보 간이 인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누가 코로나 이후에 좀 서울을 좀 자부심 있게 끌어나갈 미래의 후보인가 또 어떤 인물들이 더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위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본격적 검증이 되면 저희 후보가 다시 격차도 줄이고 더 나아가서 앞질러 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당이 밀릴 때는 그렇게 야당한테 공세하지 말라고 하니까 방송 들으신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밀리는구나 뭐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에서 야당이 가만히 있으면 야당이 아니지요. 이런 LH 사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다 이게 국정 실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선거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정권의 무능과 실패, 부정부패 그리고 LH 사건 같은 경우를 바라보면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정권의 무능과 실패 이러시니까 좀 반대로 지금 야당의 유능과 성공을 보고 있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화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책임이 회피하고 공세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합의하고 또 정치권들이 오히려 더 나아가서 본인 검열을 더 뚜렷하게 해야지만 제가 볼 때 국민 앞에 좀 당당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나아가서 서울시장 선거 문제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들의 많은 도움으로 방역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다음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우리가 선진국에 늘 밀려왔었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선진국보다 앞서는 게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그것을 과연 10년 지난 시대로 돌리는 후보들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미래를 새로 여는 후보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서울만 생각하면 과연 누가 적합한 후보인지 이런 것들이 좀 집중되면요. 아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과거 시대의 후보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미래형 후보 그리고 오히려 새롭게 힘 있는 후보를 좀 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를 좀 다부지게 할 사람. 그렇게 보면은 저는 박영선 후보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야당의 유능은요. 여당을 공격하는 거예요. 실정을 베끼는 거예요. 야당의 유능은 여당을 그렇습니다. 공격하는 여당이 것이다. 잘못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국민한테 피해 준 것을 야당이 그것을 밝혀내는 게 야당의 유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집권 여당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성범죄로부터 치러지는 이 보궐선거입니다. 집권 여당은 정말 여기에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참여하고 반성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당대표로 계실 때에 그 당원 당규에 이러한 중대범죄로 이러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면 후보를 안 내겠다 그랬는데 당원 당규를 바꾸는 꼼수까지 하면서 지금 후보를 낸 거거든요. 이래놓고 여당 후보가 유능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성범죄로 이루어지는 이 선거에 대해서 심판도 해야 되지만 이 정권이 지금까지 국정을 너무도 많이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에 대한 심판과 견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대통령 사저 논란 각각 한 30초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 이거 답변을 하고 해야 됩니다. 같이 하십시오. 아니 이제 이번에 정의당이 후보를 안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당이 방금 말씀하신 후보를 내지 말했나 주장하면 납득이 됩니다. 국정농단하고 탄핵해서 선거 치렀으면서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 냈던 정당이 이번 규칙 사유가 당신 정당의 자당에 있으니 후보를 내지 마시오라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사전 논란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LH 투기로 인해서 국민적인 반감이 높아지니까 사실은 경남 고향에 내려가서 살겠다고 한 대통령의 사저를 준비하고 있는 건 마저 공세합니다. 그 당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에 대통령 두 분 뭐 지금 감옥 가 계시지만 두 분 다 강남에 사저를 준비하고 살았을 때는 이렇게까지 시끄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고향에 가서 편하게 살 수 있게 좀 준비하는 데 도와주십시오. 성원님. 11년간 농사지었다라고는 말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아스팔트가 그게 농지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을 안 지킨 거에 대한 국민적으로 대통령한테 묻는 건데 대통령은 법률가이시고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